일단 이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였는지 우리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올림픽 금메달 2회, 3시즌 연속 우승 2회, 결승 시리즈 MVP는 6번, 정규 시즌엔 MVP 5번, 득점왕은 10회, 경기당 평균 득점 30.2점으로 1위, 플레이오프 평균 득점도 33.4점으로 1위. 그냥 이건 뭐 넘사벽. 건설의 레전드, 올타임 넘버원인 건데, 마이클 조던은 1984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마치고 당시 약체였던 시카고 불스에 입단했어. 키 198cm, 포지션은 가드. 당시 NBA에선 센터가 귀해서 모든 팀이 모셔가는 분위기였는데, 비교적 키가 작은 조던을 선택한 시카고 불스는 뜻밖의 횡재를 한 거지. 조던은 이후 NBA, 아니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성장했어. 그런데 요즘 이 8, 90년대 농구 스타 조던에 10대, 20대들이 열광한다고 해. 그러니까 최소 1992년생부터 2000년대생들이 80년대 농구 황제 조던을 좋아한다는 건데, 조던의 플레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알고 왜 좋아하는 건지 궁금했어.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농구 선수? 조던이란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브랜드로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 찾아본 적은 없었어요. 조던 저도 딱 엄청 유명한 옛날 농구 선수라고 알고 있었고, 딱히 농구에 관심이 없어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약간 나이키 하면은 조던? 제 친구들은 조던을 지금은 약간 패션 브랜드 하나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더 라스트 댄스 보고 되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알게 되면서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브랜드로서 조던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최근 경매에선 35년 전에 조던이 신었던 농구화는 무려 6억 9천만 원에 팔리기도 했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 열풍도 이 신발값을 올리는데 한몫했지. 첫 번째는 조던이 1990년대 중반에 이제 NBA가 전 세계에 브랜드화 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나이키에서는 나이키 이꼴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이꼴 NBA 이런 개념을 가지고 3자 협력에 의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컸고, 나이키에서는 정책적으로 마이클 조던의 은퇴와 상관없이 브랜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이키는 전체 매출에 아마 15%에서 20% 정도 차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마이클 조던 브랜드가 차지한 매출이 거의 한 3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매출에서 거의 한 5%에서 6%가 조던 브랜드가 차지하는 가치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과거를 회상하는 제품에 대한 것들이 커졌고, 더 라스트 댄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느낌이나 분위기에 맞춰서 리메이크를 했고, 과거에 대한 회상이 지금 시대와 상당히 좀 맞아 떨어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마이클 조던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다큐는 조던과 시카고 불스 팀의 영상을 담았어. 넷플릭스가 이걸 20년이 지나서 ESPN과 함께 공개했지. 조던의 시카고 불스 입단부터 은퇴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진짜 대박이 터진 거야. 사람들은 잘 안 알려진 농구 코트 안팎의 솔직한 조던의 인간적인 면모를 아주 충실히 담았다고 평가하기도 했어. 사실 농구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던은 농구계의 전설로서의 조던이라는 이미지가 큰 것 같고요. 농구에 크게 관심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발 장수 아저씨라는 별명이 있는데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쁜 하이탑 스니커즈를 만든. 아무래도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조던이 농구한 걸 보지 못했으니까 농구인으로서의 이미지보단 패션의 한 거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던 신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켤레 정도 있고, 조던 경기 영상 같은 경우는 거의 찾아보지 않고요. 사실 축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주로 축구 영상 많이 찾아보고 메시 경기 많이 보는 편입니다. 사실 조던은 나이키가 아니라 아디다스랑 스폰서 계약하길 원했다고 해. 우리가 열광하는 그 에어 조던이 아디다스에서 만들어질 뻔한 거지. 당시 조던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조던과 가족을 설득해 나이키와 계약을 성사시켰대. 당시 육상화를 주로 만들던 나이키는 육상 선수용 깔창을 개발 중이었는데, 조던이 신을 신발에 이 기술을 적용시켜서 에어 조던을 만들었어. 나이키는 조던이랑 계약하고 4년 뒤쯤 한 300만 달러 정도 벌 거라고 예상했는데 1년 만에 무려 1억 2,6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해. 나이키는 완전 초대박 계약을 한 거지. 이 대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최근 영국의 한 컨설팅 회사가 올해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순위를 매겼는데, 구찌, 루이비통 같은 명품을 제치고 조던이 6년 연속 1위를 했어.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나이키가 1984년부터 지금까지 마이클 조던에게 인세로 지불한 비용은 총 13억 달러로 추산한대.
이번 미국 흑백 갈등 사태에서도 조던의 이런 영향력이 증명됐지. 지난 5일 조던은 흑인 차별에 반대한다는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09억 원쯤 큰 돈을 통 크게 냈어. 인종 갈등 문제가 터질 때 입을 닫는다고 비판받은 조던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 거야. 과거에 비슷한 문제로 조던은 논란이 된 적이 있어. 1990년 흑인 최초로 미국 상원 의원에 당선된 하비 켄트가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나왔을 당시 일인데, 흑인들은 당시 슈퍼스타였던 조던이 하비 켄트 공개 지지 입장을 밝혀줄 거라 기대했지만 조던은 이를 거부했어. 당시 조던이 공화당원도 신발은 산다 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더 커졌지. 당시 무하마드 알리 등과 비교돼 조던은 흑인 사회에 큰 실망을 안겼어.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조던은 다큐에서 해명을 했지. 조던이 1200억 플렉스를 하기 전에 사실 나이키도 인종차별 반대 선언을 했어. 지난달 30일 나이키는 기존 공식 슬로건인 Just Do It을 Don't Do It으로 바꿔서 SNS에 한 영상을 공개했어. 이 영상에는 이번 한 번만은 하지 말자, 미국에 문제가 없다는 듯 굴지 말자, 인종차별에 등을 돌리지 말자라는 메시지가 쭉 나와. 지난 13일에도 나이키는 Black Lives Matter이라는 글과 함께 다시 한번 지지 선언을 했어. 조던과 나이키는 왜 이런 가치를 함께하게 됐을까? 그다음에 마이클 조던이 과거에 정치색을 띠지 않았지만 실제로 브랜드 가치와 나이키라는 가치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던이 많은 돈을 패척을 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사회적인 반항을 일으키고,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공정하고 바른 것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청소년이나 이런 소비자 계층들이 나이키는 역시 나이키다, 조던은 역시 조던이라는 그런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